청약도 공부를 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청약 제도의 종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틀린가요? 자,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분양하는 안단테, 뉴홈,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 최근에는 민간 재개발인데 공공이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공공 분양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어디냐면은 네이버에 LH 청약 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니까 항상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항상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유튜버에 청약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릉 신도시 1블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분양을 한다고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그 모집 공고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특별 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생아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공급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공공 분양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 먼저 당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51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가구의 소득과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민간 분양입니다. 민간 분양은 뭘까요? 민간이 정비구역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 사업이 여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 역시 공공 분양과 동일하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기간 추천,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요.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양 가족 수, 거주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산정해서 84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해서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 거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도대체 청약 통장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 통장의 종류는 단 하나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이외에 예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인정 가능 시기가 만 14세 이상부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태어나자마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한다고 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과거에 가입하였던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했을 때는 그 기산일을 변경일로부터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케이스 1을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청약 예금과 부금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꿨습니다. 언제? 2025년도에 바꿨습니다. 가입은 1999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청약하는 시점은 2026년입니다. 그러면 민간 분양에 청약을 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 36년을 모두 다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공공 분양에 청약을 할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변경한 2025년부터의 가입 기간을 따져서 인정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990년에 청약 저축을 가입하였고 2025년에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청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통장의 가입 기간은 몇 년일까요?
해당 통장은 90년부터 2025년까지는 공공분양만 청약이 가능했어요. 민간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했고요. 하지만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순간 공공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해지고요. 민간분양만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단 청약통장의 가입 연수는 1990년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죠. 즉 36년을 모두 인정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청약, 저축, 예금, 부금 모두 다 가입이 불가능하고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 가입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만 14세가 되는 중학교 2학년 생일에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만 14세에 가입을 하고 월 25만원, 즉 매년 300만원씩 지속적으로 납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 31세가 되는 2017년에 청약통장에 5,400만원의 돈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으로 5,400만원이 되고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연수가 17년으로 인정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만 14세에 가입은 하였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25만원씩 납입을 안 하고 그냥 가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만 31세가 되는 해에 청약통장이 필요해서 일시납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공공분양에서 이야기하는 납입 인정 금액은 5,400만원으로 첫 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민간분양에서 이야기하는 가입 연수도 17년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만 14세에 가입은 하였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25만원은 조금 부담스러워도 매월 10만원, 즉 1년에 120만원 납입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120만원씩 납입을 하였죠. 그러면 이 아이는 만 31세가 되면 청약통장에 216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이야기하는 납입 인정 금액은 2100만원이죠. 그리고 민간분양에서 이야기하는 가입 연수는 17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매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동일하게 만 14세에 가입을 하여도 매달 10만원씩만 넣기 때문에 납입 인정 금액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납입 인정 금액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납입 인정 금액 25만원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납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만 14세에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만 25세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 25세에 가입을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는 25만원이 아니라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5만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매월 50만원을 납부하던 500만원을 납부하던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대 1년에 300만원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동일하게 공공분양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2100만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5만원씩 넣어주라?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만 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어만 줘라. 만들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약통장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만 30세 또는 40세가 되었을 때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 본인이 청약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4세에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매달 25만원씩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만 14세에 가입 후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입금하면 되지만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나중에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